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를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나령 아나운서, 네. 요즘 공무원 되는 거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그럼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소식은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 남원에서 이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시청의 공무원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네. 하네요. 첫 소식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사무실입니다. 지난 8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사마디 씨가 눈에 띄입니다. 사마디 씨는 지난 2007년 국제 결혼으로 남원에 정착한 지 15년 차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 이제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및 국제 결혼 그런 점검이나 그리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 업무를 맡은 사마디 씨는 결혼 이주 여성의 실질적인 고충까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입국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언어 소통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문화 차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요청이 와가지고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 그래서 입국한 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양육 문제로 많이 이야기해줘요. 사마디 씨는 우리말 구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남원시 공무원의 발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사마디 씨는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 6급 소유자로 한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아주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직원들이랑 언어 소통이나 공무원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주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주민들. 사마디 씨의 공직 생활을 통해 높아만 보이는 행정 문턱이 한 단계씩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남원시청에 근무하게 됐을 때 한국 사회 다문화 인식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도 한국 생활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주 여성 1호 공무원으로 걱정이 앞서지만 다문화 가족들과 남원시청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마디 씨. 타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네, 남원시 최초의 이주 여성 공무원 소식 보고 오셨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결혼 이민자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코리안 드림을 이룬 또 다른 이주 여성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양에는 10여 년째 어엿한 직장인으로 다른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는 민간 외교관이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광양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정가을 주임. 한국에 온 지 14년 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가을 씨는 현재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부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해왔던 가을 씨에게 입국 2년 차에 뜬 채용 공고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그거 보고 이거 기회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응시해봤고 서류상으로 합격해서 광주에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합격했어요. 서울에 가서 2주 동안 통번역 양성 과정 해봤고 센터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입사해 업무를 맡은 지도 10여 년. 좋은 기회로 시작한 일이지만 초기에는 사무용어부터 회의, 직장 문화까지 하나하나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여기 취직하게 됐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집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필요하는 자격증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취득했어요. 노력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 가을 씨는 컴퓨터, 상담, 이중언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과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가을 씨가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일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밑거름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도 가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희 팀에 없으면 안 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아해요. 내가 여기 가서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어떤 일이 있는데 말 못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동생이 있기 때문에. 가을 씨는 지난 2012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계절인 가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정식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이들을 한국과 연결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22만 명),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사는 이주 배경 인구수입니다. 총 인구의 4.3%가량, 100명 중에 4명인 셈인데요. 앞으로 4년 후 2025년에는 이 숫자가 26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때면 총 인구의 5.1%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합니다. 3, 4년 후엔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다문화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함께 보시죠. 국민들이 다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 즉 성인과 청소년 간의 격차가 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점, 하지만 성인은 53점에 그쳤는데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의 점수는 더 높아졌는데 성인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겁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정말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향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엄감과 존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에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 우리 사회에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이주민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들을 맞춰 넣기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나라의 성숙한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주변의 가족과 친지 또 이웃들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점점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2만 명,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를 차지합니다. 한때는 단일 민족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다문화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입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외국인과 이주민들도 이제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국은 따뜻한 집이자 고향,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한국은 집이다.
매년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도 보내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저에 대해 한국은 제2 나의 고향입니다. 저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여기 한국에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국보다 한국을 더 많이 익숙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쁘고 친절하고 너무 귀여워요. 저에게 너무 도와줬어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한국은 매력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전통과 문화, 사람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Yeah,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very traditional country. They have very tasty food. 모든 문제가 있어도 다 다존하게 사람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며 애정이 더욱 끈끈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울타리를 마주하기 어려운 이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같은 진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세트민들에 대한 인식이가 지금에 와서는 전보다 많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일은 무슨 대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세트민들에 대한 인식이가 지금에 와서는 전보다 많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일은 무슨 대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 짓는 명절처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차이점을 두지 말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가 우리는 서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는 뜻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론은 지금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 인구 200만 시대, 이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네, 특히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무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집트 국적의 알리아 기드니 씨. 이집트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 쫓겨나다시피 도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와 여러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가고 있지만 언어 소통은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특히 아이들 한국어 교육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한국어를. 그래서 아카데미에 가야 돼요. 하지만 생활 어려워서.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의 5%는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대화에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 형성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5살 진우는 라오스 국적의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 아이입니다. 지역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 지 1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외국어 왜 좋아요? 만들고 싶어요. 정부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언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수업은 1:1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는 강사는 전국에 총 300명.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